R5C는 저에게는 잘 맞고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R5C를 가지고 많은 영상, 사진 담아보겠고요. 좀 더 발전된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고농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R5C를 수령하고 사용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른 호불호는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R5C를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담으면서 느꼈던 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아주 준수한 그런 저에게 딱 맞는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R5C가 저는 참 좋습니다. R5C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5C의 바디 스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킨 작업을 마무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디를 사용을 하다가 기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판매를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깨끗한 바디를 찾는 게 당연한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잘 썼다고 해도 스크래치가 생긴다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디를 위해서 이런 데서는 못 쓰고 저런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디에 스킨을 입히면 좀 더 극한 환경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디에 스킨 작업을 먼저 하였습니다.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소니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엔젤버드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용량 파일들이 많다 보니까 캐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XF AVC 코덱 같은 경우에도 512 하나로 85분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4K 인트라 오라이의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어 1TB짜리를 샀고요. 1TB짜리 중에 그나마 저렴하고 가성비는 엔젤버드입니다. 이 엔젤버드 한번 촬영하다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서 카드는 교체를 했는데 전용 리더기를 가지고 써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리더기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데 솔직히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상이 날아가는데 이게 뭐 호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복구해서 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 뿐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식 촬영을 갔다 신부님 죄송한데 영상이 다 날아갔는데 다시 한번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2번 슬롯에 프록시로 백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1번은 기본, 2번은 프록시 녹화. 꼭 이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록시 화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카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2번 슬롯에 프록시로 백업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거는 뭐 업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엔젤버드의 잘못이지. 엔젤버드가 영원히 엔젤버드로 남을지 아니면 엔젤버드가 템버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성비적으로 그렇습니다. 1TB짜리 CF 익스프레스 B타입 카드를 사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게가 좀 나가도 닌자 V 플러스에 SSD로 외부 레코더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프로세스 코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벅임도 덜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성비,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한 일부 몇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전용 리더기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에 관한 설명입니다. 코덱은 422 10비트, 420 10비트, 8비트 그렇게 있습니다. HEVC 코덱과 XF AVC 코덱이 있고요. 로우 라이트, 로우, C로그 3 여러 가지 코덱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10비트 영상은 R5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라이트합니다. 편집 시에 프록시도 빠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인텔 10980을 사용하고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은 좀 흔하지 않은 베가스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090을 쓰고 있지만 10비트 영상은 버벅이기 때문에 프록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프록시 역시나 작업해놓고 나면 버벅일 땐 프록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프록시 작업을 했을 때 뭐 효과 넣고 뭐 넣고 이래저래 해도 보는데, 미리 보기를 보는데 손상도 없고요.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메모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번 슬롯에 프록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프록시를 편집을 한 다음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코덱은 상당히 라이트하고 가볍습니다. 용량도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AF는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납니다. 얼굴 검출, 눈 검출 다 되지만 마스크를 썼을 때보다는 쓰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잘 검출이 되고요. 따라다니는 트래킹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AF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 역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좌측 상단을 눌러서 나무에 초점을 맞춰 놨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해줘야 되고요. 터치를 해주면 잘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 및 주의점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듀얼 AF가 되는 카메라를 사용을 해도 AF는 항상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터치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본식 촬영을 갔다 그러면 신부 입장 미리 스탠바이 하시고 초점 맞춰서 트래킹 켜놓고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한번 연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찍어서 포커스 한번 날렸다가 다시 신부님을 찍어서 AF 속도 조절해서 천천히 들어가게 해서 딱 잡으면 좀 더 시네마틱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AF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고 해도 AF가 빗나갈 때가 있으니까 항상 사진 촬영이든 영상 촬영이든 터치하면서 촬영하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움직이는 피사체가 아닌 정물은 상관이 없겠지만 움직이는 피사체는 따라가다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터치를 이용하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심도의 표현력은 예술인 것 같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정말 조금 느립니다. 이건 제가 속도를 느리게 설정해서 그렇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삑사리가 난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손떨방, 배터리, 횡소음, 이 세 가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손떨방은 있고 없고의 차이를 거의 못 느꼈고요. 배터리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횡소음은 바디 내의 마이크로 직접 수음을 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디 내의 마이크는 R5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외부 마이크나 아니면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횡소음은 거의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대기 상태에서 최대로 해놓고 작동했을 때는 최소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상태에 많이 식히고 그리고 또 작동할 때 조용히 작동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써보시고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떨방이 없습니다.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촬영을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릴 거라는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자세를 잘 잡고 촬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 시에 흔들림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촬영을 하시면 흔들림 없는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손떨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125분의 1초로 찍었을 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RF 50mm f1.2 같은 경우에도 손떨방이 없습니다. 손떨방은 없지만 충분히 촬영이 됩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R5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찍어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5를 처음 구매하고 핸드폰보다 빠른 반응 속도의 터치,
그래서 저는 터치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R5C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메뉴를 보는 순간 멘붕이었습니다. 왜 커스텀 지정 버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버튼을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사용하시면 꼭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의 손에 익는 부분에 본인이 자주 쓰는 것들을 지정을 하셔서 영상을 촬영을 하시면 좀 더 빠른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뉴에 찾아가서 전환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또 메뉴도 워낙 작기 때문에 터치로 일정하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조이스틱이나 휠을 가지고 돌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튼은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LCD의 메뉴를 확인한다든지 뭐 그런 버튼 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버튼이 역광에서 촬영을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6번 버튼이 피사체의 조명이 집중됐을 때 촬영하는 버튼이고, 지금 여기 있는 4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 그리고 일반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심도 버튼,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손돌방을 키냐 안 키냐 그 버튼으로 설정해 뒀습니다. 나머지 버튼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저는 녹화는 앞에 버튼, 그리고 위에 10번 빨간 버튼, 그리고 옆에 13번 버튼도 녹화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버튼들을 녹화를 3개를 설정했던 건 삼각대에 놓고 제가 옆에서 눌러도, 이쪽 옆에서 눌러도, 앞에서 눌러도 녹화 버튼을 빠르게 누르기 위함이고, 만약에 내가 자세가 불편해서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바디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녹화 버튼은 3군데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버튼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전환, 그리고 스팟이냐, 역광이냐, 디지털 손돌방 그 정도로 했고요. 버튼은 13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늘 사용하는 버튼, 확대 버튼이나 뭐 이런 버튼들까지 굳이 넣어야 될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버튼을 할당해서 지정해 주시면 편하고 빠른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R5C를 구매를 하시면 박스 안에는 매뉴얼이 아주 얇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 작동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메뉴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논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고요. 뭐 목차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기능 설명 그런 거 제외하고 메뉴 안에 있는 것들만 따져도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저처럼 시네바디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봐도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만져봐도, 왜냐하면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능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뉴얼을 계속 정독을 하면서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5, R6 사용하면서 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익혔습니다. 이틀 정도 만에 익혔는데요. 만약에 아예 초보인데 R5C를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되려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미러리스를 사셨던 분들은 뭐 용어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검색을 하시든지 해서 그 차이를 빨리 익숙해서, 예전에 썼던 기능은 이거고 지금 내가 새로 알고 있는 기능은 이거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게 더 좋아졌구나, 이걸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걸 빨리 익혀서 나만의 코덱, 나만의 개멋 그런 것들을 정해서 예전에 픽처 스타일이나 픽처 프로파일을 떠나서 나만의 색감 그리고 나만의 표현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F, 손떨방, 기타 등등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처음 구입하고 나니까 이 매뉴얼 정독과 매뉴얼을 익히고 내 몸에 익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과외의 부분 필터입니다. 앞쪽에는 6에서 9스탑 가변 ND 필터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슈나이더의 헐리우드 블랙 매직 필터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끼우고 우리가 사용하는 MC UV 필터보다는 이런 가변 ND 필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낮에 심도의 표현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밝은 조리값을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변 ND 필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빛갈라짐이 좋다 하시는 분, 저처럼 빛갈라짐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고스트가 발생을 해도 이런 미스트 계열의 필터를 또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구매로 보조 배터리와 그리고 필터,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 바디 외에 들어갈 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밸런스 등 그런저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나에게 제일 적합한 합리적인 그런 제품, 물론 이 정도 급에서 가성비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R5C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